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자연이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양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1월 효과 기대하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1월 둘째 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아직 허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1월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증시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 끝났고 물가지표 발표도 이제 끝났잖아요. 네.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린다라고 보지만 성장 섹터 종목들 여전히 좀 화끈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만 좀 잘 고르면 충분히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드라이버로 오늘도 시원한 스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5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파이브. 아, 오랜만에 파5가 나왔습니다. 사실 파5는 전장도 굉장히 길고 해저드도 많고 오비도 참 많잖아요. 어제 나온 CPI 지수가 오늘 증시 약세 견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전장이 길지만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없고 이게 단계 넘어가면 우리가 파5 홀에서도 버디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몇 가지 암초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미증시는 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맞습니다. 됐다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매크로 이슈 특히 금리와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한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약세 구간이 좀 연출이 됐고 결정적으로 오늘 시장 하락의 이제 원인은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초 랠리 이후에 급격한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되면서 5일선 혹은 21선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 섹터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성장 섹터 종목들이 CES나 혹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뭔가 이제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우리 국내 대기업 또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집중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신다면 다음 주에는 또 충분히 돌파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이제 파5로 시장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지만 충분히 버디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리뷰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 확인해보는 홀인데요.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12월 28일 소개해 주셨던 SBB 테크입니다. 아, 로봇주인데 정말 빨리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역시 나이스 이글입니다. 지금 10% 넘게 수익 중이고요. 로봇주를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CES를 전후로 분명히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이제 시장 약세 구간에서도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이제 로봇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LG그룹의 대표적인 로봇 수혜주 로봇스타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났고요. 점심 시간 이후에는 또 협동 로봇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뉴로메카가 지금 20%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감속기 관련된 SBB 테크, SPG 이런 종목들도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그 협동 로봇의 을 만들 때 들어가는 로봇용 감속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SBB 테크라는 종목을 설명 좀 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통해서 생산 캐파가 이제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황. 연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협동 로봇 시장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BB 테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뉴로메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먼저 출발한 종목들보다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주가 위치가 저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이런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13% 수익 챙겨갔지만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월 9일 이번 주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네. 아, 이 종목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나이스 이글입니다. 사실 뭐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끝났고 네. 아, 이제 바이오주들 좀 잠잠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뭔가 네. 이제 세론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 많이 급등했던 이제 바이오테크 대장주들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제가 강조해드렸던 포인트가 딱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주가가 일단 기술적인 위치로 이제 좀 바닥권에 놓여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메인 트랙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성과를 발표를 했다. 매출액이 이제 10억 달러. 헬스케어 사업 부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 트렌드가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특히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하고 같이 사실상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MOU를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했던 이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가지고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AI와 신약 개발이 이제 접목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파라사이 바이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이렇게 나이스 이글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종목도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사연은 바로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매수가는 31,500원이고요. 비중은 15%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이 매니저님? 10%가 가격을 보면 한 10%가 조금 넘게 손실 중인데 네.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사실 요즘에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부진해서 네. 사실 저는 매도하라라는 의견이 나올 네. 줄 알았거든요, 매니저님.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보다는 저는 이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버디 의견 좀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우리 국내 증시 이번 주에 가장 투자자분들의 큰 고민은 미국 시장 엔비디아 신고가 반도체 기업들 강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지금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소부장 종목들 부진하잖아요. 네. 이 디커플링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디커플링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올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 이미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디램은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한 상태거든요. 네. 올해 아주 빠르게 이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법인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외주 후공정 기업으로서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라든지 특히 AI 반도체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물량들은 하나마이크론이 OSAT 말 그대로 외주로 후공정 물량들을 많이 따낼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옆으로 좀 드러눕거나 맞아요. 박스 터져 우하향하는 있어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건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하나마이크론 기준으로 봤을 때 25,000원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뭐 HPSP라든지 HBM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들도 사실상 이제 갤럭시 24 출시와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CXL과 관련된 이슈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이제 상용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충분히 가격 만의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손절가만 딱 정확하게 25,000원 설정을 해놓으시고 요 자리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공격적인 반등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많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홀 돌아봤고요. 대망의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홀은 전장이 굉장히 길고 네. 참 오비나기가 쉬운 홀인 것 같아서 마치 오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확실한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로봇 후속주 해성 TPC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해성 TPC 오늘도 또 크게 오르고 있던데 네. 다음 주 시장까지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네. 오늘 이제 로봇 종목들 쪽으로 아주 순환매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맞아요. 있는 걸 보면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먼저 선발로 뛰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네. 바닥권에서 이제 추격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해성 TPC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후속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감속기라든지 기어 이런 것들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해성 TPC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성 TPC는 사실은 이 감속기를 만드는데 감속기 중에서도 로봇용보다는 승강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뭐 태영건설 사태도 있었고 맞아요. 건설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승강기 쪽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기업의 이제 미래가 네.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뜨고 있는 이 로봇 섹터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 재편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 품목은 이제 기어드식 승강기,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고정밀 사이클로드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분명히 좀 탈바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는 거의 일본산 제품들을 그동안 많이 써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이라든지 다른 제조 산업에 일본에 의존되어 있는 품목들이 워낙 지금 많이 맞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어떤 충격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빠르게 이제 국산화에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다라고 네. 보고 로봇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 일본의 의존도를 좀 탈피하기 위한 국산화 시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아까 제가 리뷰해드렸던 SBB테크라는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SPG가 국내 시장 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요 두 기업을 이제 열심히 이제 쫓아가려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해성 TP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BB테크라든지 SPG 그리고 해성 TPC 같은 이런 로봇용 감속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기업들 중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7조 원이 넘어갔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삼성그룹의 한종희 부회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밝혔잖아요. LG그룹도 지금 10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거 이제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무인 공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미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용 감속기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특히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제 수직 계열화, 우리가 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특히 소재 관련해서는 수직 계열을 완성하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 산업도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속기 기업들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는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해성 TPC였습니다. SBB테크 후속주였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해저드가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조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만한 기업,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을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하면 또 실적주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리쥬란 맞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네. 주사를 맞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맞을 때 좀 아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림 마취제들이 네. 워낙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크림 마취 섹터를 사야 되나요, 그럼? 통증을 이제 좀 많이 좀 느끼시는 분들은 크림 마취를 하시고 주사를 맞으면 훨씬 좀 덜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 왜 이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냐면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우리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그냥 성장 섹터 종목일 뿐만 아니라 실적주이기 때문에 고밸류를 이제 받는 게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해외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는 구간, 그 구간에 이제 주가도 재평가를 이제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도 올해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콘주란이라든지 리쥬란 관련된 이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최소 900억 이상, 지금 한 980억 정도 영업이익 지금 예상치가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 연초에 이 수혜라는 영화 배우가 이 리쥬란 이제 TV 광고를 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보급이 좀 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스킨 부스터 이런 이제 스킨 부스터류의 이제 주사제 중에서는 리쥬란이 거의 스킨 부스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중화권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이제 인지도를 이제 갖고 실적 고성장에 이제 기여가 좀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과 이제 유럽, 북미와 이제 유럽 시장 이제 진출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1,2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예상 실적만큼만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콘조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케미칼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판매를 좀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영업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기 때문에 콘조란과 리쥬란 이 두 가지 품목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올해 이 파마리서치의 주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해외 시장 이제 진출 여부, 해외 시장 성공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오늘의 편입 종목은 바로 파마리서치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라운딩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 알찬 정보들 들으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녹색 밴드에서 김영민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무료 밴드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녹색 밴드 제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 날은 녹색 밴드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장 밴드 여러분들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